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신정변 파트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학습지는 17장이고요. 사실 요번 시간이라고 하긴 했는데, 바로 전 거 있죠. 16장. 거기 찍고 바로 이어서 찍는 거거든요. 뭐 알바입니까? 내용 나가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여기 파트도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개화파가 분화된답니다. 개화파라는 거는 사실 전에 아시죠? 초기 개화파 형성 한번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개화파가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개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외교,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를 두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방식이랑 똑같은 거냐면요. 조선 건국할 때 그 신진사대부 분열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분류법입니다. 일단 인물부터 보자고요. 옆에 보시면 다 써놨죠? 옹콘개화파는 보니까 김홍집, 빨간집 아저씨 대표 인물이고요. 그 다음이 어윤중, 그 다음에 김윤식,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봤던 거는 김홍집하고 김윤식밖에 없을 거예요. 급진개화파는 김씨가 또 있네요. 김옥균, 이분이 메인이죠. 다음 박영효, 이분도 뒤에 가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영식, 이분은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독립협회 할 때 나오는 서재필까지.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그러니까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델부터 갈게요. 옹콘개화파는 방향이 어떻냐면요. 딱 중국식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이걸 따라갑니다. 무슨 운동이었죠? 양모운동입니다. 급진개화파는 어디 따라가요? 한 번에 확 바꾸자는 쪽이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의 근대화 운동들의 그 메시지를 따와요. 청나라 양모운동 어땠어요? 중체서용이라 그랬죠.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만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몸통은 그대로 두고 손발만 바꿔 낀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한 명칭으로 뭐라 그러느냐? 동도서기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신처럼 확 바꾸자는 거잖아요.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 같은 것도 다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문명 개화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면 외교는 당연히 청나라 거 배운다고 했으니까 청하고 친밀하게, 즉 친청 정책을 위주로 실시를 했을 것이고요. 급진개화파는 옛날엔 친일 쪽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또 100% 친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청나라하고 대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반청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일본하고 조금 가깝게 지낸 면은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으로 가볼게요.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온건개혁파가 한 거예요? 급진개혁파가 한 거예요? 정변이니까 어느 한쪽인 급했겠죠. 위기에 처했던지. 당연히 급진개혁파입니다. 왜냐? 급진개혁파가 좀 처지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급진개혁파가 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죠. 왜? 개화 정책을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게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급진개혁파에 누가? 김옥균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우리 멋있는 일본이라는 친구가 돈을 빌려줄 거다. 즉 나라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걸 차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차관 줄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돈을 못 만들어 줍니다. 그게 실패예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줄었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건 좀 급진개혁파를 도와주는 국제적 정세가 좀 돌아가죠. 왜요?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한판 뜰라 그럽니다. 어딜 두고? 베트남을 두고. 그래서 청나라는 프랑스라는 큰 나라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에 파견했던 군대의 반을 빼요. 그래서 당연히 조선에선 청나라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 공사가 급진개혁파한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살짝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급진개합파가 야 우리 지금 처지도 안 좋고 한데 마침 상황이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면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죠. 이게 우정총국이라는 건물인데요. 우체국이에요. 근대식 우체국. 그래서 이 우정총국이라는 근대식 우체국이 문을 여는 파티가 있었어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건개합파하고 정부 인사들을 대규모 제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랑 의미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죠. 개화당 정부. 그리고 개혁 정강을 발표하면서 정변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뭘 하려고 그랬냐. 예, 여기 밑에 있네요. 예. 개혁 정강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청나라에 대해 사대 하지 말자. 왜? 급진개합파는 반청이니까요. 두 번째, 문벌의 폐지를 통한 인민평등. 이거 약간 신분 없애자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요. 과거제 폐지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이 당시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언제 실제로 반영돼요? 제일 차가보게요. 예. 계속 의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토지제도, 지조법이라고도 어렵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가보개혁 때 나오는 거죠. 또 독립협회도 얘기했던 거. 내각, 그러니까 국왕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자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독립협회 의회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그래서 왕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도 개혁 정강에 들어간다는 거.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역시나 누가 끼어듭니까? 예, 청나라가 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3일 만에 결국 이 개화당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이고 3일 동안이나마 천하를 잡았긴 잡았네. 그래서 3일 천하라고도 표현합니다. 좀 매기는 것 같죠. 그럼 당연히 급진개합파들은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가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왜요? 반청 정책하면서 일본하고 가까이 지냈으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미국으로 간다 그랬죠. 예. 하여튼 의관계를 좀 보자면 일단은 이 개혁정강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요. 죄다 근대국가 건설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실제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겠지만 이 내용들은 이후 가보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여기랑도 연결이 돼서 실제로 됐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지나치게 일본에 너무 기댔었죠. 근데 일본이 통수쳤죠. 예, 그게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3일 동안이니까 뭐 백성들은 이런지도 몰랐을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내용들은 다 백성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자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했던 개혁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민중의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게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옆으로 가서요. 갑신정변 이후가 또 중요합니다. 한성적은 별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도 피해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배상금 지급하고 일본은 공사관 다시 짓게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피해 보상으로 끝나요. 근데 요거 별 5개 쳐도 모자랍니다. 제가 계속 말하죠. 이것 때문에 전쟁 난다고요? 무슨 조약? 텐진 조약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은 거예요. 내용은 뭐냐? 지금 갑신정변 때까지 보면요.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다 조선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조선에서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거 서로 부딪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군대를 서로 철수시키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얘기 뭐하라는 얘기예요? 나 들어갈 테니까 너도 들어와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어디서 터진 거예요? 예, 한반도에서 터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텐진조약은 꼭꼭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정세로 갑시다.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건 뭐 갑자기 에피소드인데요.
조선의 이제 그 외교 정책에 러시아가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청나라가요, 앞에 16장에서 봤던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까지 지금 진압을 했죠. 그럼 당연히 영향력이 엄청 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이 청나라를 밀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못하죠.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예,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죠. 여기 있죠? 러시아가 어차피 연해주를 먹고 있었으니까 이 러시아랑 뭘 맺으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밀약, 몰래 약속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러시아가 여기까지 만약에 세력권을 넓히게 되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즉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요, 요 일본 포함해서 거의 태평양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싫어하는 유일한 나라가, 유일하진 않지만 그게 발작 버튼이 된 나라가 어딥니까? 예, 영국입니다. 저 영국이 빽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갖고 어디를 먹어요? 예, 여기 있는, 야, 섬이 전부 다 작습니다. 조그만한 섬이긴 해요. 거문도라는 섬을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 점령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군 기지처럼 만들어버려요. 요새화를 시켜요. 그래서 당연히 조선은 뒤집어지죠. 아니, 니들 뭔데 우리 땅 먹어? 이렇게 해서 항의도 하고, 그리고 청나라가 아예 왜 그러세요? 하고 중재도 하면서 러시아가 좀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취하니까 영국은 2년 만에 철수를 합니다. 사실 조선은 그냥 뒤통수 맞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조선이 그만큼 뭐가 됐다? 비유를 하자면 맛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는 사건이었고요. 중립화론, 요거는 뭐, 네,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였죠. 지금 자꾸 조선을 둘러싸고서 러시아, 청, 일본, 영국까지 열강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조선을 중립국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무도 갖지 못하게, 또는 조선은 아무 편도 안 들어서 뭘 유지하자?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요, 중립은 스스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협약해서 중립화를 한다? 그거는 이상이죠. 예,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이거는 접근 방식은 신박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강 정책, 이건 좀 볼만하죠. 자강이 뭐예요?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도 노력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냐? 일단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연무공원, 즉 근대식 이제 군사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근대적인 공립학교 만듭니다. 근대식 교과목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무슨 학교? 6, 0, 0, 1이라는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건 좀 중요한 학교입니다. 다음, 나라 밖으로는 뭘 했냐면요, 미국에 최초로 공사를 보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냈었죠? 푸트? 그래서 우리가 보빙사를 보냈는데, 보빙사는 답례고요. 실제로 공사를 보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보냅니다. 주미공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박준영이에요. 이분 뒤에 가서 어디 나와요? 독립협회랑 독립협회 전에 가부기역대도 한번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럼 책 한번 펴보시면 알고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이랑 좀 가까웠던 그런 사람으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갑신정변 파트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꽤 많으니까요, 좀 잘 흐름 잡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현진조약.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